안녕하세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무 도구와 전략 17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업계획서 자동 작성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BMC의 9가지 핵심 요소를 이해하고 각 요소별로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체계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를 활용해서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를 가지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강의 두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C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사업 모델을 빠르게 시각화하고 정리하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은 총 9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9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교환해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고객의 세그먼트에 대한 요소입니다.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이고, 예를 들어 대학생이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해당 고객들의 특성을 잘 정의해야 합니다. 무엇이 고객에게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고, 여기에서 챗 GPT에서 한번 물어보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AI 기반 플랫폼이 대학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자, 오른쪽 챗 GPT 창에 한번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 플랫폼이 대학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챗GPT는 지금 학습 지원 및 학업 성과 향상을 줄 수 있다는 부분과 창의성과 프로젝트 개발, 그리고 진로 준비와 취업 지원, 개인 성장과 시간 관리 등에 대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모델의 고객들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특정 집단으로 정의해서 모델 캔버스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가치 제한인데요. 무엇이 고객에게 가장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는가? 그리고 채널인데요.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고객 관계를 유지하고 고객 상담 서비스나 자동화된 인공지능 응답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익의 흐름에 대한 요소도 BMC의 핵심 요소인데요.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즉 구독 모델이나 광고 수익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핵심 자원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요 자원에는 기술 플랫폼이나 물리적 자산, 인력 등이 포함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핵심 활동을 보시면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활동은 무엇이겠느냐? 자, 예를 들어서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이 핵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8번째 핵심 파트너십입니다. 사업에 협력할 주요 파트너를 정의하고 공급업체, 기술, 제공업체 등 투자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구조입니다. 주요 비용을 정리해야 하고 인건비나 마케팅 비용 등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9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챗GPT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 세그먼트에 맞는 최적의 마케팅 전략을 추천해줘, 이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핵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느냐, 최적의 마케팅 전략은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챗GPT를 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챗GPT를 활용하면 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예시를 빠르게 찾아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시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챗GPT의 주식회사 메타플레이스의 맞춤 설정에 의한 비즈니스 모델의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 메뉴 중에서요, 오른쪽 계정을 클릭을 하면 자, 챗GPT 맞춤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 저희는 챗GPT의 기능을 웹 검색과 DALL-E와 코드와 캔버스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챗GPT가 더 나은 응답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사용자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을 여기다가 적어 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렇게 한번 먼저 해볼게요. 메타플레이스.랜드의 사이트를 검색해서, 자, 이 검색창을 좀 열어놓을까요? 네, 검색해서 각 페이지의 내용을 파악하고, 자, 맞춤형 지침 텍스트에 넣을 자료를 1500자로 생성해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챗GPT는 지금 저희 회사인 사이트를 검색하고 각각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맞춤형 지침 텍스트에 넣을 1500자를 생성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메타플레이스 링크 부분이 있고요. 자, 소프트웨어 교육과 AI 솔루션, 코딩 교육, PCB 디자인, 어플리케이션과 웹 개발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네, 위치에 해당하는 거 찾을 수 있었고요. 지금 1500자가 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1500자로 여기 질문에서 생성해줘 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의 전체 내용, 여기 앱 개발까지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메뉴로 들어가서 챗GPT의 맞춤 설정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렇게 넣겠습니다. 808자밖에 안 되나요? 800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꽤 길었다고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 챗GPT의 맞춤 설정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응답을 개인화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챗GPT는 사용자 저희의 챗GPT의 맞춤 설정을 확인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챗GPT가 어떻게 응답했으면 하시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단 위쪽 부분을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나와서 자, 챗GPT가 어떻게 응답을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도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메타플레이스는 챗GPT 맞춤 설정의 자, 여기에 맞춤 설정에서 어떻게 응답하면 좋을지 추천해줘 라고 할게요. 물론 저희가 작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저희 사이트를 검색을 했기 때문에 맞춤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응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추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어로 응답하며 필요시의 기술 용어는 영어로 변기하고, 그러니까 같이 기술하고요. 톤은 전문적이면서도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응답끼리 주제에 따라 간결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다면 각각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대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알아야 될 정보와 그 다음 응답 방식에 대한 선호 부분을 그대로 넣어서 복사하고요. 다시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서, 자,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한번 넣어봤었습니다. 챗 GPT는 사용자에게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코딩 예제, 프로젝트 설계 가이드, 센서 활용법, 그리고 IoT 등 제공해야 한다. 그죠? 그리고 솔루션을 제안하고 AWS와 IoT 프로젝트 간의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화해서, 톤과 지금 내용을 같이 한번 더 넣어본 거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자, 이렇게 챗GPT 맞춤 설정은 여러분들이 이 챗GPT의 창을 사용하는데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저희 기업의 메타플레이스 랜드와 같은 실습 사례를 기반으로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한 기본 질문들을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 맞춤 설정에 맞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기본 질문을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넣었던 챗 GPT 맞춤 설정에 맞게 주식회사 메타플레이스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자, BMC라고 할게요. BMC 9가지 핵심 요소 및 설명을 넣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설명을 해줄 거고요.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면 저희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자료들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나왔는지. 자, 메타플레이스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다음과 같은 9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고객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학생이나 교육기관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개발자나 스타트업, 신생 기업을 고객 세그먼트로 받을 수도 있고요. 코딩 교육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과 취미 활동가도 고객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나의 주요 고객은 누구인가 알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가치 제안에서 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다든가 혁신적인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고 코딩 교구 및 교재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고품질 PCB 디자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사용자 중심의 앱과 웹을 개발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고객에게 제공할 특별한 가치는 무엇일까 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세 번째, 채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이라는 것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전달할 방법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건데요. 저희는 보통 유튜브를 홍보를 한다든가 온라인 강의를 한다든가 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챗GPT에서 주식회사 메타플레이스의 맞춤 설정에 맞는 모델 캔버스의 채널 부분은 어떻게 추천을 해줬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홍보 및 고객 소통을 해보자. 오프라인 교육센터를 통해서 직접 교육 제공을 하기도 하고 학교나 학원 등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해보자 라는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 고객관계입니다.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커뮤니티,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문의 대응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저희 메타플레이스의 수익원은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제품 판매의 판매 수익금, 그리고 앱이나 웹 개발, AR 솔루션 제공을 하는 프로젝트 개발 수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핵심 자원입니다. 자,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컨텐츠, 온라인 자료나 자체 개발한 교재가 있고요. 교육과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핵심 활동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커리큘럼 개발을 하고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품 연구나 개발, 그리고 마케팅, 홍보를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의 향상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핵심 파트너 부분입니다. 교육기관, 그러니까 학교나 기관, 학원들과 협력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공급과의 어떤 협력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용 구조에서는 인건비가 나가는 비용이 있을 거고요. 연구개발비 비용과 마케팅 비용, 운영비 비용 등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요소를 통해서 메타플레이스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질문들이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중심 내용을 다시 한번 복사하고 이쪽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요약해줘, 자세히 설명해줘, 이렇게 구체적인 추가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는 BMC 모델을 정립하고 사업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체적인 질문 분야에 대한 프롬프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주식회사 메타플레이스는 고객 세그먼트를 어떤 서비스로 어떻게 주요 고객 그룹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알아야겠죠. 그렇게 질문들을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챗 GPT한테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자, BMC 각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표로 작성해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물론 요즘 챗GPT가 표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쓰기는 하지만 저희가 혹시 이 질문들을 엑셀 파일 같은 곳에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쓸 때 주요 고객은 누가 될 것이며 그 고객에 어떻게 세분화하고 특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5개 정도씩의 질문을 주었고요. 아마 질문 중간중간에 보시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문제의 질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을 할 때 BMC의 9가지 요소를 꼼꼼히 채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채우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챗 GPT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맞춤형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추가 질문을 한 가지만 조금 더 해볼까 싶습니다. 자,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높은 주요 고객은 누구일까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제품 또는 우리의 서비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고객 그룹은 누구일지 얘기해줘. 그리고 우리의 타겟 고객이 가진 주요 문제나 필요는 무엇인지 설명해줘.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조금 더 질문에 대해서 한 단계 심도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되짚어서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메타플레이스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은 학생과 교육기관, 개발자, 스타트업, 일반 소비자 중에서도 코딩 교육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나 취미 활동가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네요.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한번 해본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작성한 BMC 자료가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적용되어 쓰일 수 있는지 알려줘. 이렇게 할게요. 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은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BMC에 관련된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 타겟 부분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한다라는 부분은 쉬운 부분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BMC는 사업계획 작성 시 각 요소를 명확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의 핵심 요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이렇게 작성한 BMC 자료가 사업계획서에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주식회사 메타플레이스의 BMC 자료를 기반 그리고 맞춤형 저희가 여기가 메뉴가 아까 여기에 넣어놨던 게 있었죠. 맞춤형 설정의 내용을 포함시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기반의 이 챗GPT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계속 해나갈 수가 있고요. 주식회사 메타플레이스 사업계획서, 회사명과 위치, 웹사이트, 그리고 비전, 그리고 미션, 시장 분석 부분, 위에서 봤던 BMC 부분의 타겟 시장은 누구이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한 부분을 쭉 나열해서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난다면 재무계획까지 나왔고요. 네, 위험 분석에 시장 경제 심화와 기술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눈에 살짝 띄는 것이 STB 분석이나 사피 전략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P 분석을 만약에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분석이란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 보고요. 자, 검색 부분을 끄셔도 좋습니다. STP 분석은 마케팅 전략 수립 시 활용되는 프레임워크를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세분화하거나 타겟팅 하거나 포지셔닝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목표 시장을 명확히 하고 해당 시장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구로 활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의 분석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해줘, 요약해줘, 기술해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단어의 명확성을 주고요. 어조의 투로 챗GPT한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STB 분석입니다. 메타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시장 세분화를 해서 교육 수준은 초, 중고등, 대학생으로 나누어서 세분화하면 좋고, 기술의 관심도는 초, 중, 고급자로 아두이노 기초와 인공지능 알고리즘까지 전문 기술 활용으로 나누어 보자 라는 겁니다. 연령은 약 어린 아이들 8살부터 시작해서 성인 25세 이상의 재교육 및 경력 전환을 위한 고급 학습 자료와 코스도 선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부분은 목표 타겟 시장이 선정될 수가 있는데요. 메타플레이스는 다음과 같은 세그먼트를 주요 목표로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장이 쉽기도 하고 또는 지금 챗GPT가 주고 있는 사업계획서 내용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업을 가지고 또는 창업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신만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모델 캔버스도 수립하고 사업계획서도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차 시의 학습 정리입니다. 저희는 BMC의 9가지 핵심 요소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챗GPT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프롬프트 작성을 하고 사업 모델을 자동화해 보았습니다. 생성된 모델을 검토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사례를 추가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차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